저의 40대에서 현재 50대까지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안정된 듯 보이는 삶의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심한 떨림을 느끼면서 때로는 맥없이 무너지기도 했고, 때로 다시 일어나서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무작정 달리기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돌아보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매우 혼란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밀려오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움, 그리고 현실적인 욕망이 서로 엉켜서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꺼지기를 반복하고, 이런 반복되는 복잡한 감정을 저는 공허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공허함과 어느 정도 교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40대, 50대에는 안녕하십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오직 가정경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소 고압적인 상사의 고개를 숙이거나, 때론 개념 없는 후배의 인내를 하고, 또 내 성과조차도 가로채려는 능력 없는 동료, 그리고 끊임없는 갑질이나 고객들의 횡포를 감내하면서 오늘도 힘겹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쌓여있는 상처와 그 흔적들을 씻어내고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갱년기에 접어드는 남편 혹은 아내와의 잦은 의견 대립, 그 화를 억누르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면서 사춘기 아이들과의 또 심한 정서적 거리감, 또 세대 간의 벽을 느끼며 그 인내함의 정점에서 또 가쁘게 숨을 내쉬고 계신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부모 학습이라 할지라도 때론 이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 현실의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어쩌면 현실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때로는 이보다 더한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인생이 원래 그러한 것이다 라고만 일갈한다면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버텨내는 하루하루가 더 버거울 수 있겠죠. 만약 현실에서 이러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하고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면 좀 더 그 삶의 무게에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러한 것보다는 그 공허함 자체를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나는 이러한 정서적인 허기, 그러한 공허함의 실체를 바로 정체성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40대, 50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 또한 이 사회에서 결코 규정한 규칙의 틀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응해 왔습니다. 그렇게 교육되어 왔죠. 그러한 순응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고, 그 외의 것들은 일탈로 취급되거나 혹은 개성을 추구하거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좀 부적응자라든지 어떤 낙오자처럼 취급해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오로지 목표였고, 좋은 점수와 좋은 대학, 그런 점수로 표현되는 그러한 사회적 서열 구조, 그리고 규모가 크고 연봉이 많은 직장이 무조건 좋은 직장이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빚을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목표였지요. 그렇게 우린 끊임없이 앞을 달려보고 왔으며, 또 대출을 갚아가면서 자녀를 또 학원으로 보내가면서 다시 성적으로 우리가 줄을 세워야 했었던 사회 구조가 최근까지도 많이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구조에 비교적 잘 순응해 왔던 그런 성공적인 사람들조차도 혹은 또 이 대열에서 이탈한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정해왔던 그런 가치가 허상이었음을 이 공허함의 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허함을 부추기고 바로 재생산하는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언급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비교당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자신의 본래 성품이나 내가 가진 가치와 그런 판단과는 별개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항상 평가했고 그 결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을 느껴왔었던, 어쩌면 제 표현으로 보면 다소 과격하게 이 변태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은 비정상적인, 아니죠.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 요소가 이 많은 상태임에도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당연시되어 왔던 이러한 현실적인 공허함에 이 매몰된 현대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공허함의 단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은 자기 본래 성품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성을 잘 표현해내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라고 합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크게 종으로서의 본성과 개성으로서의 본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종으로서의 본성은 다시 나의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는 본성과 타인을 위한 이타적 본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 본성은 이를 통해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돈을 소유하는 활동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노는 것, 즐거움이나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거움을 추구하며 마냥 노는 것이 두 번째 자기중심적 본성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 전면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애착을 갖는 사랑, 그게 세 번째 본성이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타적 본성은 타인에 대한 연대, 즉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며 그들의 감정과 슬픔을 공유하며 그들의 복지를 위해 내가 가진 귀한 재산이나 때로는 시간, 재능 등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단순한 이기적 동물도 아니고 이타적 동물도 아닌 이 두 가지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내고 진짜 순수하게 즐기는 놀이도 즐기고 때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 즉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를 모두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돈만 많이 벌고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인생이 늘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이들이 큰 금액을 기부하거나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김밥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대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모두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본성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놀이, 이 사랑, 이 연대라는 이 네 가지 본성을 다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인생은 불완전하다고 스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성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자기랑 맞는 것을 하게 되죠. 또한 어떤 놀이를 하는가, 그것도 서로 다르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 일, 놀이, 이 사랑, 연대라는 내용이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어떤 비율로 배합하는가는 사람마다 또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나 연대를 많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들은 조금 하면서 자신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이 강제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내 생각에서 그러한 일, 놀이, 사랑, 연대를 내 방식으로 배합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본성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남의 평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평가를 남이 하듯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도 가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내향적인 삶,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자신이 정말 원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두 괜찮은 것이죠. 모두가 다 돈만 밝히는 수전노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테레사 수녀님이나 넬슨 만델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왜 그런 삶을 그러한 정도로 결합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그 사람 내면에서 설명이 되고 그것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짧고 덧없는 우리 인생에서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는 한 연설에서 인생의 계획은 당장 있지 않더라도 내가 운전자로서 그 방향은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꿈을 꿈꾸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 삶의 큰 부분인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공허함의 문제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허무함의 내면에는 결코 만족하기 어려운 돈이라는 문제와, 그럼에도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실을 자각했을 때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문제를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본성에 의해 집중했을 때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은 실제로 완벽하게 될 수도 없고 불완전한 요소가 분명히 있고, 비록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지만 그 본성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여유 시간을 갈망하고 또한 누리고자 하며 가족과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치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한 동료와 상사를 경쟁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나눠줄 대상으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거나 부자유스러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나눌 수 있는 연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정서적 허탈감인 이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본성의 어느 부분에 얼만큼 집중했었는지를 잘 설명해 낼 수 있다라면, 그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라면 우리 삶은 그것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돈이라는 단편적 목적으로 출근하고 힘겨운 인간관계를 인내하는 것이 아닌 내 본성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통해 나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직장을 바라본다라면 조금은 여유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내 삶의 본성을 찾아 바로 세우고 아름답게 표현하며 살아내는 것이
진정 누리는 삶, 향유하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 부재의 회복을 통해 삶의 깊숙이 짓누르는 정서적 허기의 굴레를 과감하게 벗어나며 내 본성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한다면 내가 이끄는 삶으로 우리 길지 않은 인생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